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요? 비싸네. 그냥 집에서 믹스 커피 마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의 통장에는 놀랍게도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천 원을 아끼시다가 결국 그 1억 5천만 원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돈을 물려받아 2년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계입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68%가 사망 시까지 쓰이지 않고 상속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본인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도움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모은 돈을 정작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돈을 흥청망청 쓰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생에 행복하고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점의 여한도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딱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고작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런 후회만큼 서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만큼은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나 정말 여한 없이 잘 살았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걸 놓치면 나머지 4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바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돈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나요? 한결같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검사 한번 받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가 아픈데 참고, 무릎이 아픈데 참고, 가슴이 답답한데 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야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이른두 살정 선생님께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통증이 있으셨답니다.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검사비가 얼만데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지 하시며 안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과 입원 치료비로만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을 아까워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인 건강 연구에서 퇴직자 1,000명에게 은퇴 후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인류가 바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나빠지면 먹는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씹는 것이 고통스럽고 결국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70대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을 쓰는 것보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며 연간 20만 원씩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별일 없겠지, 괜찮아 하면서요.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조차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 지인 아버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아픈데 없는데 뭘 하냐 하시며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3년 동안 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셔서 그제야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2년 전에만 검진을 받았어도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괜히 주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가 만성적으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약을 처방받았으면 의사가 지시한 대로 끝까지 복용하세요. 좀 나은 것 같다며 임의로 끊으면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사치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것들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시설 이용료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다니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요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 투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운동비가 아깝다고 안 움직이다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오면 평생 약값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삶도 즐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건강 지키는데 돈 쓰는 것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나이가 들면 이 감각들이 하나씩 둔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살, 100살이 되어도 맛있는 건 압니다.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하고 딸기가 입에 들어가면 달다고 느낍니다.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낍니다. 비싸서 못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사 먹어. 나중에 먹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안 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새 차를 사도 처음 며칠만 좋고 승진을 해도 한 달이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한우를 먹어도 맛있고 다음 주에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미각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 아직도 기억나시죠? 냄새와 맛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보다 생생하게 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경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82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혼자 일식집에 가셔서 1인 3만 5천 원 참치 정식을 드시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한 달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다른 날은 아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일 사치스럽게 드세요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먹고 싶은 걸 드시라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제철 과일에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가 주는 상큼함과 달콤함, 그게 바로 계절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마저 포기하면 삶이 너무 메마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세요. 이것 1,000원 싸네 하면서 덜 신선한 것을 고르지 마세요. 질 좋은 재료와 양념으로 맛있게 드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대충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드세요.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평생 가족들 밥 챙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가끔 누가 차려준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운동도 힘들어지고 여행도 어려워지고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먹는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그 즐거움을 지금 아끼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위암 판정을 받으신 제 지인 아버님, 그분이 그렇게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것도 자식들이 데리고 갈 때만 하셨죠. 한우는 비싸다고 절대 안 드시고 초밥도 생선에 밥 얹은 게 왜 이렇게 비싸냐며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위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가에 생생합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이제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평생 아끼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중간에 깨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는, 어깨는 괜찮으셨나요? 세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편안함을 위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 아픈 신발, 조금만 더 참자고 하시죠.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고 더워도 참고 추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부부는 20년 된 침대를 쓰다가 자식들이 사준 새 침대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침대 왜 바꾸냐며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진작에 바꿀 걸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잠도 깊이 주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쓸만한데 뭐라며 20년 된 매트리스를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사치가 아닙니다. 등과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도구입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침대가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1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하루 300원입니다. 요즘 붕어빵도 1000원인데 하루 단돈 300원으로 매일 편안한 잠을 살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침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베개가 안 맞으면 경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목 건강을 해칩니다.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는 높이, 그게 딱 맞는 베개입니다. 에어컨과 난방비도 아끼지 마세요. 더운 여름날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더위를 참다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는 어르신이 수없이 많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춥게 지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갈 때 갑자기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 역시 필수입니다. 신발이 너무 비싸다 하시면서 10,000원, 20,000원짜리 신발만 고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가 편하고 걷기가 편해야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신발은 1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신발을 3년 신는다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원으로 내 평생의 발을 지킨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안경과 보청기도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보여도 참고 잘 안 들려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뇌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줄면 뇌 활동이 떨어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눈과 귀를 위한 지출은 무조건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집도 나이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 다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들이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은 편한 침대에서 잘 권리가 없습니까? 좋고 편한 신발 한 켤레 신을 자격이 없습니까?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기 보상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함에 투자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 불편함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여러분, 노년의 편안함은 더 이상 호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도 음식도 편안함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한 일이 아니라 못한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한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두 번째가 그렇게 일만 하지 말걸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즉 투자 실패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 간 것을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돈을 써서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 경험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뭘 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자식들 운동회 갔던 일, 첫 여행 갔던 일, 물건은 사라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십니다. 여행 비싸서 못 가, 공연 TV로 보면 되지.
취미,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그리고 늘 말하죠.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내년에는 더 늙습니다. 몸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를 남긴 채 떠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돈의 가치가 높습니다. 80세의 100만 원보다 70세의 100만 원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80대, 9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그 일이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0대는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니 체력이 떨어지고 80대가 되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들으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 여행을 다녀오세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가까운 곳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1박 2일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당일치기로 다녀오세요. 중요한 것은 거리나 비용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 자체입니다. 그리고 매달 하나씩 작은 고표도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가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와 동물원 가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다 보면은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나 공연도 보러 가세요. 비싸서 못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2-3시간의 경험이 몇 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요즘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공연도 많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TV에서 본 식당, 친구가 추천한 곳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꼭 사진을 남기세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 중에 몇 년 전에 산 것 이제 안 입으시죠? 물건은 낡고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여행 사진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되살아나죠.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썼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했다입니다. 마지막 순간 통장 잔고 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하며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험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십시오.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것에는 쓰되 탐욕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사용할 때입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죽을 때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가꿔야 하는 이유. 노후에 마음보다 외모가 중요한 결정적 이유.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상대를 평가할 때 첫 3초 안에 이미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아 피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가꿔야 합니다. 이건 허영심이 아니고 젊어 보이려는 헛된 욕심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타고난 얼굴 생김새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외모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귀티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품격 있게 사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있었던 날, 그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괜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을 겁니다. 반대로 외출 약속이 있어서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던 날은 어땠나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우울한 날은 어깨가 축 처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즉 마음이 외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면 마음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분이 좋아야 꾸미지 우울한데 어떻게 꾸며?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단정하게 가꾸는 시니어 분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한동안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걱정이 된 딸이 억지로 미용실에 모시고 가서 염색과 파마를 해드렸다고 해요. 거울에서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하시면서 한참을 거울을 보셨대요. 그날 저녁에는 집에 가자마자 옷장을 뒤지셨답니다.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염색과 파마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파마가 바꾼 건 머리 모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거울 속에서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신호가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거치장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면 타고난 생김새보다 얼마나 자신을 가꾸고 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초라해 보이지만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도 꾸준히 관리하면 귀티나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것도 단 3초 만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라고 흔히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첫 인상의 80%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는 단 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지 신뢰할 만한지 가까이 해도 될지를 순간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도 다 틀어진다는 말처럼 그 첫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받은 인상이 나중에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야. 성실하고 신뢰할 만해 보여. 반대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으면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을 보면 저분 참 멋지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반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계신 노인분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고 나이 드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분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십니다. 다른 한 분은 아무렇게나 걸치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가십니다.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 외모가 단정한 환자에게는 무의식 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병원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트, 은행, 주민센터, 약국, 식당 어디를 가든 같습니다. 외모가 단정한 분에게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설명이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비싼 옷을 사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됩니다. 매일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남자분들이라면 면도를 꼭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미소 하나도 외모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펴고 걸어보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과 꼿꼿한 자세로 걷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가 바뀌면 몸가짐도 바뀝니다. 몸가짐이 바뀌면 대접도 바뀝니다. 외모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외모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외모로 먼저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첫 인상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단 10분만 투자하면 하루에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모가 단순히 인상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 들수록 외모가 곧 건강이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모입니다. 얼굴색, 자세, 옷차림, 머리 상태, 이 모든 것이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은 대부분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건강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을 입는 모든 신체 활동을 통해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전신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누워있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외모를 가꾸는 노년층은 낙상사고가 훨씬 적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출할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외모를 가꾸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멋있게 차려입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멋진 옷만 입는다고 해서 오해가 날까요? 아닙니다.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몸매를 가꾸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죠.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는 마음이 혈압과 혈당을 잡히게 만들고 근육도 유지시킵니다. 외모는 동기이고 건강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더 나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가꾸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간호사가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환자가 원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고 우울증 발병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단지 외모를 가꿔준 것 뿐인데 말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그 10분이 약 열흘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모를 가꿔야 할까요? 돈을 많이 써야 할까요? 비싼 옷을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야 외모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야 멋있어 보이고 명품을 들어야 귀티가 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옷은 그냥 평범한데 뭔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 한눈에 저분 멋있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입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다림질이 되어 있고 구두는 오래된 것 같아도 잘 닦여 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손톱도 깨끗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티가 납니다. 진짜 문제는 비싼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청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룩이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멋진 신발을 신어도 더러우면 볼품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것만으로 품격이 생깁니다. 그럼 귀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싼 옷, 명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귀티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청결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와 머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매일 샤워하고 같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지 마세요. 머리는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감으시고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20%에 들어갑니다. 둘째, 단정함입니다. 머리는 얼굴의 액자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여요. 반대로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머리만 단정하면 전체적으로 품이 있어 보입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면도에 신경 쓰세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나이보다 5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을 자주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정돈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 잘 어울리던 색깔이 이제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피부톤에 맞는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어둡고 강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어요.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크림색 같은 것이 대부분의 시니어 분에게 잘 어울립니다. 옷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오히려 체형의 변화를 부각시킵니다.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 가장 품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귀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는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표정을 만들고 그 표정이 결국 얼굴을 만듭니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욕심 많은 얼굴이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불만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온화한 얼굴이 되고 베풀며 살았던 사람은 인자한 얼굴이 됩니다. 70대 김 여사님과 박 여사님은 같은 동네에 삽니다. 두 분은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 여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이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김 여사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네요 하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항상 인상을 찌푸립니다. 불평이 많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 여사님을 피합니다. 할머니는 참 무섭게 생겼어요 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단 하나, 표정입니다. 김 여사님이 특별히 더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같은 사람의 사진을 2장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 다른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 90%가 미소 짓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년 더 늙어 보였고 미소 짓는 얼굴은 5년 더 어려 보였다고 합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리프팅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것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결국 표정만 바꿔도 외모가 달라집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성형은 표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웃습니다. 입꼬리도 중요합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 근육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굳어서 무표정해지기 쉽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며 표정 근육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표정은 생각의 거울입니다. 불평과 걱정을 자주 하면 표정도 그렇게 굳어집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웃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화장이고 가장 값진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소조차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뭘 하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특히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과정은 마치 명상과도 같습니다. 샤워를 하며 따뜻한 물을 느끼고 로션을 바르며 피부를 마사지하고 머리를 빗으며 두피를 자극하고 옷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정화합니다. 또 향기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거나 향긋한 비누로 세수를 하거나 은은한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65세 정 선생님은 부인과 사별한 뒤 10년 동안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옷은 아무거나 입고 머리는 모자에 감춰두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구 동호회에서 마음이 끌리는 여성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못나 보였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정 선생님은 외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모가 달라지니 자존감이 올라갔고 자존감이 올라가니 용기도 생겨 고백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변화는 금방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긴다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노력해서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외모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든 90세든 외모를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이자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외모부터 가꾸세요. 그러면 평생 귀티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품위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